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료되는지 큰 그림에서 흐름을 파악해보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아웃라인 같은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거니까요. 우선 연간 근로소득세의 총 합계 금액인 연봉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연봉에서 근로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 소득 금액을 빼서 우선 총급여액을 구합니다. 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총액인데요. 나중에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에 해당 공제액만큼을 빼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은 기부금 등의 한도 적용 시에 기준으로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해당 금액을 빼주면 근로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기준금액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주고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도 빼주고 여기에 소득공제 해당 금액도 추가로 빼서 계산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산출세액을 100%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당 금액을 빼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게 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된 후에 산출된 금액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금액이 본인이 금년에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금액인 겁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추가로 더 내게 될지는 이 결정세액 금액과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소득세 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정세액 금액이 원천 징수 합계 금액보다 더 크면 모자란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이 원천 징수 합계 금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냈던 거니까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정산 작업까지 완료되면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흐름에서 살펴봤듯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들을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공제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라 자칫 신청하지 않고 누락되면 그만큼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회사 입사 동기라 연봉이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후에 최종 납부한 근로소득세 금액은 서로 다른데요. 연봉이 같고 원천징수액도 같았었어도 연말정산 후 동료는 세금을 환급받고 나는 모자란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흔히 생기니까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게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이고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방법입니다.